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봄날이었다. 마당엔 매화꽃이 흩날리고 부엌 창문으로 볕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국을 덜어 상 위에 올려놓았다. 젓가락 끝에서 들리는 작은 금소금마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신문을 펴들고 있었다. 글자를 따라가던 눈동자가 멈춘 건 며느리가 국그릇을 그녀 앞으로 밀어놓던 바로 그때였다. 됐어. 손 대지 마. 짧고 단호한 말이었다. 국그릇이 흔들렸고 뜨거운 국물이 가장자리로 넘쳤다. 며느리는 놀라며 손을 물러섰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등을 세게 밀쳐냈다. 순간적으로 아주 잠깐 공기 속이 멎었다. 젓가락 소리가 탁 하고 바닥에 떨어지며 그 정적을 깨뜨렸다. 그날 이후 그들의 대화는 짧아졌다. 밥상 위엔 늘 2개의 그릇이 놓였지만 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며느리는 말 대신 손으로만 움직였다. 반찬을 나르고 물을 따르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질문은 대답 없는 기도처럼 매일 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되풀이되었다. 시어머니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온 세월 동안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짐이 아닌 버팀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며느리의 친절은 때때로 그 버팀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젊은 여자의 다정함이 자신의 늙음을 드러내는 거울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식탁의 냄비 뚜껑이 덜컹거렸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며느리는 숨을 고르며 다시 조심스레 물컵을 옮겼다. 뜨거우실까 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부엌의 공기는 된장 냄새와 약간의 연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손등의 붉은 자국을 바라봤다. 그곳엔 아직도 따뜻한 통증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 부분을 문질렀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안방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시어머니는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지 못했다. 낮에 밀쳐낸 그 손의 감촉이 계속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버릇을 알아야지. 그 한마디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잠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혼자 마당에 나가 손을 씻으며 눈을 감았다는 것을. 흐르는 물 아래에서 그 손이 얼마나 오래 떠 있던지를. 달빛이 물 위에 부서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살결에 닿은 물방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그 손으로 다음 날도 밥을 지었고 다음 달에도 생신상을 차렸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손은 매일 조금씩 굳어갔다. 한국의 옛말에 이런 게 있다. 손이 마음을 대신한다. 그날 그녀의 마음은 밀쳐졌고 시어머니의 마음은 그 손을 통해 닫혔다. 둘 다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 후로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아침마다 들리던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며느리가 내는 설거지 소리도 점점 작아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갔다. 식탁엔 늘 국과 반찬이 놓였지만 그 위로는 따뜻함 대신 냉기가 맴돌았다. 며느리는 말 대신 손으로만 움직였다. 밥그릇을 내밀고 찻잔을 닦고 현관을 쓸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그 위를 피했다. 한때는 손끝이 참 예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방바닥에 앉아 수건을 개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며
바닥의 먼지들이 은빛으로 부유했다.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됐어. 내 손은 다른 일 했어.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었지만 며느리의 귀엔 한기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방 안엔 찬물에 적신 수건 냄새가 퍼져 있었다. 밤이 되면 집안의 바닥은 더욱 차가워졌다. 남편은 퇴근이 늦었고 대부분의 저녁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뿐이었다. 밥상에 앉아 있을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엔 늘 세 번째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는 단지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대화의 자리였다. 며느리는 때때로 시어머니의 방 앞에 국 한 그릇을 내려두고 조용히 돌아섰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남겨둔 국이 다음날 깨끗이 비워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건 그들 사이의 유일한 대화 방식이 되어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한 번은 말했다.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지.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벌써 나갔을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든 것이었지만 입꼬리가 내려가는 순간 시어머니가 떠오를까봐 애써 유지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자주 지켜봤다. 마당을 쓸 때의 구부린 허리, 장독대에 앉아 된장을 고를 때의 손끝, 그리고 밤마다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적는 어깨에 선 그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묵묵할까? 한편으론 미안했고 한편으론 불편했다. 다정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혼자 버텨온 세월이 초라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찬장문을 열다 시어머니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흑백 사진 속의 젊은 여자는 손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의 볼은 통통했고 여자의 눈은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땐 나도 저랬지. 하지만 지금의 손은 주름지고 마디가 굳어 있었다. 며느리가 퇴근하듯 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홀로 찻잔을 내렸다. 따뜻한 차를 손에 쥐며 조용히 자신을 다독였다. 이게 다 늙어서 그래. 마음이 좁아져서.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은 방 안의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무렵 집안의 냄새는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장아찌와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세제와 소독약 냄새가 더 짙었다.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여전히 그 집을 지켰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마당의 물항아리에 물을 갈았다. 그건 시어머니가 옛날부터 하던 습관이었다. 그녀는 배웠다. 이 집의 공기는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며느리는 계속 그 차가운 바닥을 밟았다. 하지만 그 바닥 아래엔 아직 말해지지 않은 울음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오래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낮게 이어지고 마당의 고무신은 흙탕물에 반쯤 잠겨 있었다.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하얀 편지지가 한 장 놓여 있었다. 그녀는 볼펜을 쥐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편지의 첫 줄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단어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글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그날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뜨거운 국물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순간의 눈빛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지 몰라서 오랫동안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글씨는 점점 흔들렸고 종이엔 작은 물방울 자국이 번져갔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오래된 후회의 흔적 같았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아침 밥을 지었습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남편이 자랐고 그 사람이 제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골목을 걷는 한 노인이 우산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어깨가 젖어 있었지만 걸음은 묘하게 단단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도 저 빗물 같을까? 닿으면 차갑지만 결국 흙으로 스며드는. 그녀는 마지막 줄을 썼다. 제가 언젠가 그 손을 꼭 다시 잡을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을 수 있겠지요. 그녀는 봉투를 접었다. 하지만 봉투는 주소도 이름도 쓰이지 않았다. 그 편지는 서랍 안에 넣어진 채 오랫동안 세월 속에 잠들었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약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내렸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돌아가 묵은 쌀을 씻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물이 스며들었고 차가운 물결이 손마디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해 여름, 동네에선 장맛비가 유난히 길었다. 사람들은 지붕에 새는 빗물을 막느라 분주했고 이웃집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다. 그 속에서도 며느리는 변함없이 새벽마다 일어났다. 손목에 붕대를 감고도 국을 끓였다. 손목에 생긴 작은 염증은 차가운 물을 오래 만진 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우연히 그 붕대를 보았다. 손이 왜 그래? 괜찮아요. 그냥 물집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그 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거칠고 굳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건네받았다. 밤에 시어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참 이상하지, 밀쳐냈던 손이 자꾸 떠오르네. 그녀는 손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주름진 손바닥 위에 오래된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끼웠던 결혼 반지 자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문질렀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닦아내려는 듯이 그날 밤 며느리는 서랍 속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언젠가 그 손을 다시 잡을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창문 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그녀는 놀라 펜을 떨어뜨렸다. 종이 위엔 빗물이 튀어들어왔고 잉크가 번져 글씨가 흐려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번진 글씨가 오히려 진심처럼 보였다. 그 편지는 결국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것을 다시 서랍 속에 넣으며 말했다. 그날이 오면 말 대신 손으로 전할게요. 그리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 편지는 먼지가 내려앉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숨처럼 잠들어 있었다. 세월은 그 집의 모든 색을 바꾸어 놓았다. 한때 반짝이던 대문 앞의 황동 명패는 이제 녹이 슬어 이름이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박기순, 그 이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글자의 선들은 오래된 기억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 골목 끝 혼자 사는 할머니라고 불렀다. 며느리는 여전히 그 집을 지켰다. 하지만 예전처럼 살갑게 말을 걸지도 대놓고 감정 표현을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함께 있음만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남겨진 자의 책임처럼 보였다. 남편은 타지에서 일했고 명절에도 전화 한 통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가족이란 말이 점점 더 낯설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흰머리가 참 많이 늘었네.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었다. 강단 있던 눈매는 흐릿해졌고 인매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었던 자존심이 어느새 늙음과 함께 느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방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한때는 그 방이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먼지와 공기만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예전 며느리가 선물했던 작은 화분이 있었다. 말라버린 흙 위로 새싹이 하나 돋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작은 초록빛을 손끝으로 만지며 속삭였다. 이건 또 혼자 살아남았네. 그 말에는 묘한 쓸쓸함과 자책이 섞여 있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밥을 푸고 있었다. 같이 먹자. 그녀가 말하자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다. 네, 어머니.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이 스며 있었다. 밥상 위엔 2개의 그릇, 그리고 김치 접시 하나가 놓였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너 그때 손은 괜찮았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느리는 잠시 젓가락을 내리고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위엔 여전히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젠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얼음을 녹이는 봄 햇살 같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묘한 뜨거움이 올라왔다. 왜 그땐 그 손을 밀쳤을까? 그 손이 나를 도우려 했던 걸 왜 몰랐을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꿈속에서 오래전의 일이 되살아났다. 눈앞에서 젊은 며느리가 국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조심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손을 밀치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고 국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놀라 소리쳤다. 아니야. 하지만 꿈속의 며느리는 그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손은 다 나아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마르고 있었다. 부엌으로 내려가자 며느리가 이미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냄비 안에서 된장국이 보글거렸다. 그 냄새는 오래된 기억을 불러왔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된장은 내가 담근 거야? 네, 작년에 처음 해봤어요. 맛이 좋네. 그녀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국을 한 숟가락 떴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했다. 밖에선 매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여름의 끝을 알리는 듯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편지를 다시 발견했다. 노랗게 변색된 종이 위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 손을 다시 잡을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천천히 웃었다. 아마 곧 오겠죠. 그러나 그 곧이라는 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람이 세찼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골목의 은행잎들이 무겁게 떨어졌다. 오전에만 해도 멀쩡했던 시어머니가 점심 무렵 갑자기 쓰러졌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그녀는 젖은 손으로 뛰어나갔다. 마루 위에서 시어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거품이 맺혀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의 냉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메아리처럼 번졌다. 며느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2 손을 모았다. 손끝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쥐었다. 그때처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응급의가 급히 다가왔다. 가족분 되시죠? 뇌혈류가 막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네, 부탁드립니다. 꼭 살려주세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목이 메어 단어마다 숨이 걸렸다. 시어머니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차가운 복도 위로 침대가 지나갔고 며느리는 그 뒤를 따랐다. 하얀 불빛 아래에서 그 얼굴은 낯설 만큼 작고 약해 보였다. 평생 단단했던 사람이 이제는 부서질 듯 연약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 손을 밀쳐낸 게 내 마지막 기억이 아니길 제발.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오래도록 그곳을 지켰다. 창밖에 빗방울이 병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어쩐지 심장박동처럼 일정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불이 꺼지고 복도 끝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수술이 복잡합니다. 혈관 재건이 필요해요. 담당 외과 전문의가 곧 도착할 겁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뒤편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였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침착하고 깊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교수님, 환자 준비됐습니다. 며느리는 그 여의사의 이름표를 무심코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멎었다. 윤서진 신경외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 속에서 수십 개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남편이 대학병원 후원 행사에서 언급했던 이름, 신문 기사 속 젊은 천재 의사, 그리고 몇 해 전 자신의 병원 인턴 시절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이름.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의미를 되묻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술실 안에서 불빛이 다시 켜졌다. 유리문 너머로 실루엣들이 움직였고 금속 기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문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 손끝은 차가운 유리에 닿아 있었지만 그 아래로 전해지는 마음은 따뜻했다. 몇 시간 후 복도는 고요해졌다. 새벽 3시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수술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 안에서 여의사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은 놀라울 만큼 섬세했고 동시에 절박했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의사 역시 오래전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씌워주던 여자. 그 따뜻한 손끝의 감촉. 그 손이 지금 자신의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며느리의 손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수술대 위 시어머니의 숨결이 희미해졌다. 모니터의 선들이 일렁였다. 의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살아주세요. 당신은 제 어머니의 친구였어요. 밖에서는 며느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지도록 두 손을 모은 채 오직 한 문장만 되뇌었다. 그 손이 닿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수술실의 불빛은 여전히 하얗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팽팽한 긴장과 생명의 끝자락이 섞여 있었다. 의사 윤서진은 마스크 너머로 숨을 고르며 손끝의 떨림을 다잡았다. 수술대 위에는 오랜 세월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온 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희미하게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심박 모니터의 초록빛 선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수술실 유리문 밖에서 한 여자가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며느리였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죄를 대신 갚듯 눈을 감은 채 기도했다. 그때 밀쳐낸 손을 이제 다시 잡게 해주세요. 그녀의 손끝은 차가운 문 위에 닿아 있었다. 유리의 냉기 너머로 수술대 위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듯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윤서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혈류 확보, 마취 유지. 네, 조금만 더. 그녀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차가운 금속 기구가 조용히 부딪혔다. 그 속도는 리듬 같았고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다시 뛰길 기다리는 기도 같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비 오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여인이 자신의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던 장면.
그 여인은 젖은 치마를 매만지며 미소 지었고 아이였던 윤서진에게 말했다. 괜찮아. 비는 금방 그칠 거야. 그 여인의 손에는 작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의 모양이 지금 수술대 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하지만 곧 다시 시선을 집중시켰다. 집도 계속 혈관 봉합 완료합니다. 그 순간 심박 모니터의 초록빛이 일정한 파형을 되찾았다. 의사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풀렸고 공기 속에 희미한 안도의 숨이 섞였다. 수술이 끝난 후 윤서진은 마스크를 벗었다. 피로와 땀이 섞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수술 기록지를 정리하며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보호자가 밖에 있나요? 네, 계속 문 앞에 계십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밤새도록 깨어있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고 눈 밑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윤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혈류도 안정적이에요. 며느리는 순간 숨을 삼켰다. 정말요? 어머니가 괜찮아지실까요? 예, 회복만 잘 되면 다시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윤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끝이 멈췄다. 그녀의 눈에 비친 며느리의 손, 붉게 굳은 마디, 오래된 상처 자국, 그리고 그 익숙한 곡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예전에 동해 사신 적 있으세요? 네. 아, 네. 오래전이지만요. 그땐 남편이 군에 있었고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역시 맞아요. 그때 저한테 우산 씌워주신 분이셨죠.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가 당신이었어요? 네, 저는 그 손을 잊지 않았어요. 둘은 잠시 말을 잃었다. 수술실 복도에 희미한 형광등이 깜박였다. 그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한참 후 윤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의 손, 아직도 따뜻했어요. 누군가를 밀어낸 손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으려는 손이더군요. 그 말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손이 제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이었어요. 그날 새벽 병실 안의 공기는 유난히 깨끗했다. 시어머니의 호흡은 고르게 이어졌고 창가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알리는 듯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밖에서는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생명을 구했고 다른 한 사람은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둘 다 서로의 손을 기억했다. 새벽 4시 병실은 거의 어둠에 잠겨 있었다. 산소 호흡기에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며느리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여전히 작고 마디가 굽고 오래된 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저예요. 이제 다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마치 깊은 꿈속 어딘가에서 길을 찾듯 천천히 눈을 떴다. 형광등의 희미한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바로 그 손이었다. 한때 자신이 밀쳐냈던, 그러나 지금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손. 너, 서진이 어머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며느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제 이름을. 시어머니는 힘겹게 웃었다. 그의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내가 그때 내게 우산 씌워줬던 사람이라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손, 내가 왜 그땐 그렇게 밀어냈을까? 참 어리석었지.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땐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맥박이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다. 그건 생명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가장 조용한 소리였다.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손이 따뜻하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예전엔 그 온기가 왜 그리 불편했을까? 지금은 그게 이렇게 고마운데. 밖에서는 새벽의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도시의 불빛이 병실 벽에 반사되며 흔들렸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이불을 덮어주었다. 조금 더 주무세요. 수술 잘 되셨어요. 교수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마치 오래된 기도가 완성되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너, 내 손을 왜 아직도 잡고 있니? 며느리는 미소 지었다. 놓으면 다시 밀어낼까 봐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보 같은 것, 이제 누가 널 밀치겠니?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그동안의 세월이 만들어낸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녹아내렸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윤서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수치도 안정됐어요. 아주 잘 버티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우산 덕분이겠지. 윤서진은 순간 눈을 깜빡였다. 기억하세요? 응. 그날 그 아이가 내게 말했지. 비는 곧 그칠 거예요. 그 말이 평생 마음에 남았더라.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병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새벽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그들의 손 위에 닿았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내리는 첫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의사 윤서진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두 여자의 손이 맞닿아 있는 모습이었다. 그건 생명을 잇는 손이자 용서를 잇는 손이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사람의 손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쯤 병실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건 오래된 오해 위에 피어난 평화의 숨결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병실의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창밖에선 새소리가 들렸고 나무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다. 며느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밤새 지켜본 탓에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오랜 시간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고요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손끝에는 생기가 돌고 호흡은 부드럽게 이어졌다. 며느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가의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다. 그 빛은 따뜻했고 어딘가 어린 시절의 아침처럼 순수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올렸다. 이제는 내가 잡을 차례구나.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가가 젖었다. 두 손이 맞닿은 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손의 온기가 서로의 모든 세월을 대신하고 있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윤서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말했다. 회복이 아주 좋아요. 며칠만 지나면 일반 병실로 옮기셔도 됩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덕분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가족이 다 여기에 있었네요. 윤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가에도 미묘한 떨림이 스쳤다. 저야말로 그 우산을 잊지 않았어요. 그날의 따뜻한 손이 있었기에 오늘 이 손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실 안엔 세 여인의 숨결만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인연이 돌고 돌아
결국 하나의 빛으로 이어졌음을 느꼈다.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원을 그리며 돌아온다. 누군가의 손을 밀어내던 날이 몇 해 뒤엔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는 날이 된다.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와 함께 햇살이 병실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 빛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감싸고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덮었다. 그 손 위로 며느리의 손이 겹쳐졌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때는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저도요. 저도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마저 천천히 흐르는 듯했다. 그 손 위에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내리는 비처럼 잔잔히 번졌다. 창문 너머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날갯짓은 자유로웠고 그 아래엔 두 여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과거를 용서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용서했다. 며느리는 천천히 병실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잠든 듯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의 손엔 미움보다 오래 남는 게 있네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잠시 멈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병원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흩어졌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문득 지난 세월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부엌, 그때의 된장 냄새, 그리고 밀쳐졌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제는 단 하나의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의 손을 밀어냈던 그날의 나도 결국 이 손으로 당신을 지켰네요. 햇살이 더욱 짙어졌다. 그 빛은 마치 용서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배신이 이렇게 가장 따뜻한 구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기도했다. 누군가의 손을 밀어낸 적이 있다면 언젠가 그 손을 다시 잡을 용기를 주시길. 그녀의 눈가에 빛이 스며들었다. 모든 게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